리스 렌트 정리의 모든 것 굿바이 리스 렌트의 정진환입니다. 리스 승계, 장기 렌터카 승계에 대한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까놓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까놓고 얘기한다는 것은 기존의 업계에서 하고 있는 방식이 왜 문제인가? 일부는 맞지만 모든 리스나 렌트에 적용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때? 리스 이자율이 높을 때. 기존에 있는 방식을 가지고 정리를 하고자 한다면 받는 사람, 후자가 너무 많은 손해를 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장기 렌터카의 이자율을 잘못 받았을 때 그것을 내가 마음에 드는 차라고 해서 받았을 때에는 대단히 많은 손해를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금 복잡하더라도 내가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이 방식을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18년 동안을 이 리스 렌트를 가지고 업을 하면서 저도 처음에는 누군가가 이거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저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공부도 하고 리스 렌트에 대해서 아시는 분하고 이야기도 하고 캐피탈 업자들, 소위 인증중고차, 신차 리스를 하시는 분들 모두 다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들 나름대로의 가지고 있는 방식을 고수를 했지 실제로 정리를 하면서 가장 확실하고 합리적으로 정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더라는 이야기. 왜? 본인이 돈에 대한 손해를 보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목적은 이거예요. 이 차량을 이렇게 승계를 시켜줌으로써 중간에서 받는 승계 수수료나 일종의 인센티브를 받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얼마 조건에 가져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차량이 마음에 들어서 가지고 갈 때 자기가 받는 인센티브에만 관심이 있더라는 이야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굿바이 리스 렌트가 예전에는 시우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한 지가 벌써 7년 차. 그러면서 많은 이야기를 드렸고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컨텐츠가 계속해서 변해왔고 핵심은 비슷하지만 그리고 저희를 따라서 하는 많은 유튜버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들도 역시 리스 승계를 하면서 리스 완납 승계를 하면서 기존에 있던 방식을 그대로 써왔다는 이야기죠. 그거 아시죠? 완납 승계라는 단어를 처음 쓰기 시작한 게 저입니다. 굿바이 리스 렌트예요. 그런데 리스나 렌트차를 승계한다는 개념이 7, 8년 전에 그때는 거의 없어서 일부 포람페나 자승카나 네이버의 카페에서 자기들끼리 물물거리 하듯이 하는 것. 요즘은 당근에서도 리스 승계, 엔카에 지금 6,650대가 리스 렌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중화되고 있고 실제로 1년에 수입차가 25, 6만 대 그리고 국산차가 130만 대 정도가 등록이 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30%는 저희들이 리스나 장기 렌트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한 차량들이 나와서 일부는 반납을 처리될 거고 일부는 완납 승계될 거고 고가의 차량들은 리스 승계로 넘어가게 될 텐데 그러면 이전처럼 아주 규격화된 방식을 따라서 그대로 승계를 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워낙 많은 매물들이 있고 승계를 하고 싶은 사람, 승계를 받고 싶은 사람, 사업자들도 많고 그러면 현실화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실화는 저를 어떻게 받느냐? 조금 어려워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미해수 원금 기준에서 중고차 시세를 대비해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승계 후 납부하는 총액 기준으로 현금가나 할부가에 비교해서 봐야 된다는 이야기. 잘 익은 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죠? 껍질을 까야 안에 있는 밤을 먹을 수 있잖아요. 어렵더라도 한꺼풀 까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지 않는다. 기존의 방식으로 승계를 했었을 때 그리고 저의 방식으로 승계를 했었을 때와 차이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훨씬 더 이득이다. 오늘의 제가 삼은 케이스로 봤었을 때 1,200만 원 가까운 돈을 손해보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 서론이 길죠? 좀 오늘은 유튜브 영상을 길게 하더라도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보세요. 어차피 자조적인 이야기지만 조회수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존의 방식과 굿바이 리스 렌트의 방식은 완전히 다르다. 훨씬 더 후 승계자에게는 이득이다. 라는 전제를 깔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등에 소름이 올라오네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길게 하니까 김 PD가 벌써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2024년 7월 달에 등록되어 있는 BMW 5 시리즈. 요즘 최고 가장 잘 나가는 차죠. 지금 수입차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차가 바로 이 모델의 5 시리즈입니다. 신차 출고 가격을 할인을 받아서 7,260만 원 정도를 줬고, 인기 있는 화이트 컬러의 안에는 브라운 컬러를 가지고 있고 7개월을 탔는데 9,000km를 탔습니다. 인기 색상이죠. 인기 모델이죠. 주행거리 짧죠. BMW 파이낸셜에서 리스를 60개월로 했고 7개월 잔존 가치로 1,738만 원 정도. 보증금은 내지 않았어. 잔여 개월 수가 53개월. 조건이 이거예요. 그런데 리스 이유를 봤더니 10.6%가 넘습니다. 7,260만 원을 5년으로 실행을 했더니 이자만 3,019만 원이라는 이야기예요. 대박이죠? 자, 16%를 받았어요. 너무 많이 받은 거죠. 실제로 중고차 리스로 무보증일 때 8% 내외에 왔다 갔다 해요. 조금 사업이 어려워서 매달 109만 원을 내야 되는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차를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리스 승계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문의를 했다고 칩시다. 리스 승계를 할 때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떠한 기준으로 승계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넘겨주면 됩니까? 한 달에 109만 원씩 53개월 남았는데 이거를 그대로 넘겨주면 되는 거예요. 만기에 내가 인수를 하게 되면 738만 원을 내는 조건으로 이 차를 내가 승계 받으면 되는 겁니까? 자, 인도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차 승계하실 분 해서 승계를 받아가면 될까요?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렸죠. 승계에도 기준은 있어야 된다. 우리가 컵라면 하나를 사 먹더라도 편의점에서 사 먹는 것과 대형 마트에서 사는 것과 휴가지에서 아니면 한강별에서 사 먹을 때 다 금액이 다르듯이, 그렇지만 어떠한 기준은 가지고 있다. 리스 승계를 할 때에도, 장기 렌터카 승계를 할 때에도 어떠한 기준은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것을 바로 승계 기준이라고 하는데, 기존의 방식은 어떠한 방식을 썼냐. 기존이라 하면 인증중고차, 아니면 이렇게 중고차 리스 승계를 하는 많은 유튜버들, 업체들, 네이버에 있는 포람페, 자승카, 그리고 당근에 있는 업체들 보세요. 자, 현금 인도금입니다. 중고차 시세 마이너스 순미수금. 말 어렵다, 어려워. 그죠? 미해수 원금이란 무엇이냐? 1억짜리 차가 있어. 내가 그동안 리스료를 내. 근데 리스료 109만 원 중에서 원금이 있고 이자가 있어. 내가 20개월 동안 있거나 7개월 동안이든 뭐 15개월 동안이든 원금을 계속 갚아나갈. 그럼 1억 중에서 3천을 갚았어. 그러면 7천만 원 남았죠. 그게 미회수 원금이에요. 이자 빼고 순원금. 그런데 내가 보증금을 1,000만 원 내놨어. 순미수금은 얼마입니까? 6천만 원이잖아요. 보증금 1,000만 원에서 디파짓이 되어 있으니까. 자, 기존의 방식은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이 차량의 중고차 시세, SK 엔카에서 차를 딱 보니까 6,300만 원이에요. 미해수 원금 6,937만 원. 미해수 원금은 보통 상환 스케줄표, 해지 정산서, 인수 정산서에 나와 있어요. BMW 파이낸셜에서는 여기 승계시 금액이라고 써 있죠. 승계시 금액이 바로 미해수 원금입니다. 그런데 승계시 금액은 보통 보증금을 차감해요. 순미수금이에요. 그런데 얘는 보증금이 없으니까 미해수 원금이 그대로 온 거예요. 승계시 금액으로. 이 기준을 가지고 내가 리스 승계를 해주려면 6,300만 원이 중고차 시세예요. 6,927. 그럼 얼마예요? 17만 원을 전 계약자가 후 계약자에게 줘야 된다. 이 차를 가져가시면 현금을 627만 원을 드려요. 여기 엔카에서는 광고를 한다는 거죠. 오, 개꿀인데? 차도 주고 돈도 줘? 와, 장난 아닌데? 가져가야 되겠네. 이게 맞을까요? 저희는 이 방식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방식이 왜 잘못됐느냐? 지금부터 이야기를 드릴게요. 다시 돌아가 볼까요? 얘의 이자율이 얼마라고 그랬죠? 10.6%가 넘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납부해야 될 총 이자가 3,019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그거를 그냥 일률적으로 나눠봅시다. 60개월로. 그냥 나누기, 계산기로 나누기 해보세요. 50.3만 원이에요. 109만 원 중에서 원금 빼고 이자가 50.3만 원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잔여 개월 수가 얼마죠? 53개월. 곱해보세요. 2,666만 원입니다. 무슨 말이냐? 미해수 원금 기준으로 이 차를 가져가게 되면 내가 앞으로 내야 될 이자가 2,666만 원이라는 이야기. 그게 뭔데? 왜? 잘못됐는데. 여러분들은 미해수 원금 기준으로 이 차를 승계를 받게 된다면 바로 10.6% 이자를 그대로 가져간다는 이야기입니다. 10.6%의 이자를 왜 내가 가져가야 됩니까? 자, 8천만 원 가까운 차량을 리스로 실행할 정도의 신용이 있다면 요즘 소위 이야기를 하는 900점 이상 2등급, 3등급 정도는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내가 10.6%의
리스 이자율을 받을 가능성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방식이 왜 잘못됐느냐? 자동차의 원금만을 보고 차량을 리스 승계하기 때문에 기준이 자동차의 원금이기 때문에 이자가 적용이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1등급인데 2등급인데 이자율을 10.6%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내가 승계를 받아서 2,666만 원을 내줘야 되냐 이거죠. 기존의 방식은. 바로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자율이 낮은 차들이 있을 수 있어요. 4%, 5%. 그러면 상관없어. 내가 남아있는 이자가 워낙 적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만 보고서 가져와도 문제 없다는 겁니다. 단 문제가 되는 거 뭐냐? 무보증 7%, 8%가 넘는 이자율이 나왔을 때 이렇게 높은 이자율일 때 승계를 받게 되면 여러분들이 무조건 손해라는 겁니다. 왜 손해냐? 제가 검증해 드릴게요. 중고차 시세가 6,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차를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 가지로 할 수 있어요. 현금으로 살 수 있고 현금이 없으면 할부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사업자고 리스 승계도 괜찮을 것 같아? 조건이 좋으면? 그러면 리스 승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세 가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현금으로 구매를 할 때에는 6,300에 이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취등록세, 부대비용, 중고차 딜러의 수수료까지 다 주고 나니까 7,063만 원이면 인수할 수 있다는 이야기. 그런데 7,063만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고차 할부를 하는 거예요. 다이렉트 할부를 하든 캐피탈사 할부를 하든 카드 할부를 하든 어찌됐든 할부를 합니다. 중고차의 평균적인 기준으로 나오는 8.3% 60개월로 7,063만 원을 때려봤더니 이자가 1,592만 원이라는 이야기예요. 차량 금액과 합쳐서 8,661만 원. 현금보다 당연히 할부가 이자가 있으니까 장난 아니죠? 할부를 하게 되면 거의 1,600만 원 정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중고차를 할부를 해주는 회사도 당연히 지들이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인정한다 이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차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할부로 하는 거죠. 그러면 인수가 기준으로, 총액 기준으로 리스 승계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한번 보자 이거예요. 리스 승계 기준으로 놓고 봤었을 때 내가 승계를 받은 이후에 53개월 동안 109만 원씩 내야 되니까 내가 낼 돈이잖아요. 승계 받고. 그런 다음 현금, 할부 두 개 다 취등록세가 들어가 있으니까 인수를 했다는 소리죠. 똑같이 인수를 하는 기준으로 봐야 되죠. 그러면 만기에 인수를 하려면 잔존 가치를 내줘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3,738만 원이 추가로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다 취등록세 내야죠. 3,738만 원에 대야 8%, 300만 원. 그러면 토탈 내가 인수하는 비용 9,814만 원입니다. 할부하고 비교를 했었을 때 얼마 차이 납니까? 1,15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예요. 대략 더하기 빼기를 잘 못해요, 제가. 거기에서 아까 얼마 보태줬죠? 600 정도 보태줬잖아요. 그러면 얼마냐? 미해수 원금을 내가 보전받는 방식으로 정리를 했을 때보다 금액을 얼마를 더 내야 되느냐? 적어도 550에서 600만 원 정도는 더 내줘야 된다는 소리 어떠십니까? 기존에 있는 방식이 맞는 겁니까? 이런 차들이 거짓말 아니고 엔카에 들어가 6,650대 중에 80에서 90%는 다 이러한 조건으로 나와 있는 리스 승계 차량입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람페 여러분들 가보십시오. 자승카, 당근 어디든 가든 제가 일정 사이트를, 일정 카페를 이야기해서 죄송해요. 많은 분들이 개인적으로 리스 승계를 낼 때 지금의 방식 정리를 했었을 때 이자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더 낼 그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왜 내가 내 신용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총액 납부 기준으로 바뀌어야 돼요. 내가 승계를 받은 이후에 보정한 금액으로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정을 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657만 원이 아니라 거의 2배에 가까운 1,200만 원을 승계를 할 때 보정을 해줘. 즉 전자가 후자에게 줘야 적어도 할부 금액하고 동일한 정도의 금액으로 승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들 할부로 충분하게 훨씬 낮은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굳이 내가 리스 승계를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사업자라고 비용 처리를 한다고 그래서 이거 왜 이러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현금도 그리고 할부도 모두 감가상각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명의만 내 명의로 해야 되는 것
외에 불편한 점은 크게 없다. 물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차량을 자산으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매출 세금 계산서를 끊어주고 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굳이 이렇게 리스 승계를 받으면서 내가 훨씬 더 높은 금액으로 600만 원 이상을 더 주면서 승계를 받아야 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5 시리즈가 이런데 만약에 X5 1억 4천, 5천, S클래스 1억 8천, 포르쉐 911 2억 3억 하는 차에 리스 이율을 7%, 8% 이렇게 받았다고 한다면 과연 어떠한 결과가 나올까요? 승계를 이러한 조건으로 똑같이 받는다면 1, 2천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이자만 6천만 원 이상 내는 차들도 많이 봤어요. 반납하면 1억 가까운 돈을 내야 되는 차들도 있어요. 이자율이 10몇 프로씩 돼요. 보증금을 30%, 40% 걸었는데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차를 미해수 원금 기준으로 승계를 받는다고요? 미해수 원금 기준으로 이자를 적용하지 않고? 그러면 내가 할부로 동일한 할부로 사는 것 아니면 신차 기준으로 놓고 봤었을 때 적용받는 내 신용에 대한 이율보다 훨씬 더 높은, 훨씬 더 많은 이자를 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할부하고 비교해보고 또 리스 승계를 받는 총액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시 또 해보고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죠. 맛있는 무언가를 먹기 위해서는 껍질도 까내야 되고 딱딱한 껍질을 벗기고 나면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밤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기존에 있는 방식에서 이렇게 엑셀 시트 하나로 진짜 머리 끙끙 싸매고 30분, 1시간 내가 고민한다면 600만 원 정도는 추가로 더 받아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방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납부 총액 기준으로 바뀌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되게 이야기도 길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리스 승계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번은 따져봐야 되고 이 승계를 내가 잘 받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김 PD가 얘기를 하더라고. 차는 한 대밖에 없어요. 인증중고차예요. 높은 이율로. 근데 이 기준에 의해서 뻔히 손해를 보는 줄 알면서도 승계를 받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떡하죠? 선택은 본인이 하셔야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기존에 있었던 순미수금 기준으로 현금을 어떻게 인도금을 낼 것이냐, 현금 인수금을 할 것이냐, 현금 정상금을 하는 방식은 획일적이고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높은 이자율을 받은 차량일수록 즉 무보증 차량일수록 리스를 금융계산기로 따져서 이율이 7%, 8%, 10% 이상 넘어가는 차들일수록 승계를 받을 때 여러분들은 기존에 있는 방식으로 승계를 받게 되면 손해를 많이 받게 된다. 이 부분은 명확하다.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 싶어요. 저희들이 항상 짧게 7분, 8분에 걸쳐서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작심하고 이렇게 길게 거의 그대로 내보낼 건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너무 얼토당토 않게 너무 말도 안 되게 사자들이 진짜 초짜들이 리스 승계합네 렌트 승계합네 하면 자기들이 막 블로그 쓰고 유튜브 하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로 뭐라고 하지? 현타가 왔다고 할까? 정말 저건 아닌데 그냥 수수료 말로 구워 삶아서 어떻게든 수수료 받고 어떻게든 자기들 이득만 챙기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20년 가까이 한 저로서 솔직히 좀 짜증도 났고 이거는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 작정하고 정말 엄청 길게 얘기했습니다. 지금에 있는 기준은 너무 획일적이기 때문에 일부분은 적용이 가능하지만 많은 대다수의 부분은 이렇게 승계 후에 총액 납부 기준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이 정확하다. 10.6% 받은 BMW 5 시리즈를 가지고 가장 인기 있는 차량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정말로 모르시겠다면 다시 한번 돌려보시고 그래도 모르시겠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지침에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때도 승계를 받을 때에도 여러분들께서 잘 정리 정말로 잘 받으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리스, 렌트 정리의 모든 것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그리고 기존에 있는 기준마저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업체인 굿바이 리스 렌트에서 여러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겠다. 리스 렌트 정리의 모든 것 굿바이 리스 렌트의 정진환이었습니다.